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가 올해는 고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미 국무부는 일부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 권고 수준을 완화했지만 시장은 내일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시하면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마이너스권에서 장 마쳤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종일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해외여행 기대감에 따라 여행 항공 관련주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고요.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선주들까지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1% 가까이 빠지면서 3,216.18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74% 하락으로 978.7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힘든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정말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종목별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내일까지 좀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별 장세 속에서 사실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매주 위너 11 종목과 함께 장중에 알려주는 리베로 종목에 대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시장에서도 성투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10%나 급락했던 사조 산업을 저희는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빠지기 전에 53%의 수익을 내면서 청산을 했고요. 이렇게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이무학 전문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참 이렇게 힘든 이 시장에서 이무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과 리베로 종목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앱 켜셔서요. 아래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입장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신 노란톡으로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을 따라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무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은 이 시청자분들께서 다음 주 시장을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 9시 저희 홍당무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 위너 11 종목 잘 챙기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방송 이후에는 입장하실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위너 11 종목에 대한 리뷰하는 시간까지 가져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 계좌 더 붉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무학 전문가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함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느 때보다 더 대응하기 이러한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을 이무학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생생정보 이무학 전문가입니다. 자, 6월달 장세가 5월달 일단은 장 대비는 좀 비껴갔는데요. 날이 좀 화창하게 비가 지나가고 나면 날이 좀 화창하게 개서 해가 쨍쨍 할 줄 알았더니 어때요? 아직도 먹구름이 짙게 껴있는 증시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날씨도 뭐 부쩍 더워졌고요. 또 뭐 날씨만큼이나 조금 불쾌지수가 높은 증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러한 부분들 마치 이 연말 장세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이제 연말에는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 각국의 이제 펀드 매니저,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애들은 한 달씩 휴가 가버리죠, 그죠? 뭐 작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연말에 이제 뭐 클로징 북 기관 해외 투자자들이 책을 덮는다, 수익률을 정산한다라는 의미의 클로징 북. 그래서 항상 12월 달에는 좀 한산한 장세가 많이 연출이 되는데 지금 때 아닌 6월에 그러한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과연 이 방향이 좀 어디로 갈지 또 하나 두 개 항상 위에서 아래로
업황, 시황, 업황, 종목, 순환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1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가장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 고지전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나라 남북전쟁 때 나왔던 이 전쟁이죠. 고지전. 하루에도 중요한 고지, 이 휴전을 하긴 했는데 어때요? 협상을 하긴 했는데 아직 뭐 선을 확실히 긋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지 하나만 먹어도 전방 3, 40km가 내 땅이 되니까 서로 뺏으려는 아주 좀 질이 멸렬한 이 공방들.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왜냐면 미국 증시 국채 금리가 계속 뭐 변동성은 없어요. 근데 주식은 뭐예요? 증시는 욕심쟁이라 그랬죠. 계속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계속 더 줄 게 있느냐? 더 줄 거 있어요? 파월 더 줄 거 있어요? 경기 회복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용 지표 좋아지고 있지만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시장에 말씀드렸죠. 고지전 계속 줄다리기를 팽팽히 하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들 실적이 고지를 점령하면 인플레가 다시 뺏어가고, 그죠? 기업의 연익 모멘텀이 점령하면 또 인플레가 가서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질이 멸렬한 흐름들. 이 인플레 금리는 안정이 돼 있지만 확실한 힘의 우위를 그 누구도 정해주지 않죠, 그죠? 인플레가 장악하면 장은 빠지는 거고 기업의 어닝 모멘텀이나 기업 경기 성장률 그리고 물가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증시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미국장도 지금 보면 이러한 그 팽팽한 줄다리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좀 이제 안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성장주들에 대한 베팅. 그래서 미국 증시의 유동성 랠리에 가장 핫하게 먼저 선두를 치고 올라갔지만 가장 인플레를 공포화로 하는 게 3대, 물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같이 떨어지겠지만 가장 먼저 인플레 수혜를 본 쪽이 나스닥이죠. 성장주들이고 또 가장 인플레를 두려워하는 쪽이 바로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인플레 공포를 가장 반영한다. 그래서 인플레가 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일단은 뭐 아직도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뭐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에 있다. 그래서 이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국내 증시도 확실하게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그 방향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쪽이 기업, 경기, 회복, 지표, 개선 이쪽이 인플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쪽의 승리를 항상 응원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아직도 뭐 힘의 균형이 확실하게 아주 팽배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장세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형주 안주하지 마라. 가만히 있는다고 지금 수익이 이 힘의 균형 속에서는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예, 그죠? 이 중소형주들의 이 발빠른 순환매 전략들 나중에 또 계속 내려가 보면서 종목 전략 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상해 지수가 좀 괜찮아요, 그죠? 중국 증시도 코로나 믿을 만한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백신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붙어주면서 뭐 벌써 한 1, 2억 명 맞았다 그러죠, 백신? 한 30% 정도 백신 접종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중국 증시의 이 안정은 국내 증시의 장중에 조금 하방 경직성. 지금 워낙 힘이 없으니까 뭐라도 모멘텀을 뭐라도 불씨를 좀 붙여줘야 되죠, 그죠? 워낙 불이 꺼져가니까 좀 장중에 상해라도 좀 활활 기름칠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어찌됐든 뭐 약하지는 않네요, 그죠? 그래서 내일도 아마 뭐 옵션 만기 3, 6, 9, 12 매월 3분기마다 그죠? 6월이죠? 3, 6, 9, 12 네 마녀의 날이라고 합니다. 뭐 선물 옵션, 개별 선물 옵션, 개별 이렇게 해서 4가지 만기인 날이긴 한데 뭐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옵션 만기 때문에 장이 못 간다? 옵션 만기가 부담이어서 못 간다? 아니요.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옵션 만기인 날이 네 마녀든 그냥 옵션 만기인 날이든 옵션 만기는 변동성을 키우는 거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5포인트가 상승할 거를 10포인트 상승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5포인트가 떨어질 걸 10포인트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죠? 옵션 만기라는 것은 그날 위든 안에든 평소 대비 움직임 진폭이 커진다는 의미지 그게 꼭 상승과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옵션 만기 때마다 떨어지면 오늘 다 팔고 내일 쉬었다가 금요일 날 사야죠. 이 시장에 그런 쉬운 매매가 어디 있어요. 확률적으로 옵션 만기 날 장이 떨어졌을까 올라갔을까. 그거 분석하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은 뭐 옵션 만기 때문에 오늘 빠졌다. 뭐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일단은 이 수급, 이 코스피 이 흐름들 보면 여기서 이제 정답 우리는 업종에서 수급에서 잡을 찾아야죠. 직전 고점 라인 때 3,000. 아, 정말 뭐 돌파하기가 좀 힘드네요. 왜? 삼성전자가 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아직은 뜨뜻미지근한 흐름들 계속 보여주면서 쑥 다시 한번 좀 밀린 흐름. 코스닥 쪽도 뭐 시장에 좀 주도하는 섹터들이 없어요.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뭐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죠. 첫 번째, 모든 재료에 수급이 우선한다. 수급. 두 번째, 주도 업종. 세 번째, 펀더멘탈. 지금 증시의 펀더멘탈은 뭐가 있겠어요? 미국 증시의 신고가가 제일의 펀더멘탈이죠. 그죠? 미국 증시의 신고가. 그게 세 번째 펀더멘탈. 펀더멘탈이 아직 뜨뜻미지근한 상황. 그럼 수급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외국인들, 기관애들도 매매를 좀 쉬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3일 사면 3일 팔고, 하루 많이 사면 3일 나눠 팔고, 하루 많이 팔면 3일 나눠 사고, 이런 식으로. 이따가 수급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방향을 안 잡아주고, 기관은 맨날 금투 애들 단타 치는 거, 증권사 고유 계정 말씀드렸죠. 아주 조그만한 애들, 웬만한 금융투자애들이 왜 이렇게 단타를 쳐요? 돈이 없는데도 이 시장에서 아주 그냥 뛰어노는 거예요. 걔네들은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 주체자가 없다. 주도 업종 누가 있어요?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주들 그 몇 개가 시장을 움직인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많은, 개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종목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저런 과열은 또 급락으로 이어지죠. 그죠? 주도 업종이 될 수가 아예 없는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세는 산무의 흐름들. 그러다 보니까 음봉이 많죠. 음봉. 코스피도 지금 위에서 뚝 떨어질 때마다 음봉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원하는 그림 뭘까요? 외국인이 돌아오고 IT든 자동차든 지금 자동차가 IT보다 조금 좋긴 좋은데 제가 전차는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IT도 끝난 건 아닙니다. 전차가 다시 이끌어주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다시 올라가주고 그러면 3유가 되겠죠. 그때 돌파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지수가 상승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산무장세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과연 나오는지 아니면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크게 여러분들 시장 전술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면 주도 모든 재료의 수급이 우선한다. 3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수급인데 외국인들 어때요? 6천억 사봐야 드르릉 팔아 보이죠. 그죠? 7천억 사고 7천억 팝니다. 기관 투자자들 엄청 금투만 단타 쳐요. 금투만. 다른 애들 관심이 없어요. 안 해. 돈이 없어. 투신 애들 펀드 돈 없죠. 그죠? 보험 애들도 크게 보험 애들은 연기금이랑 좀 같이 움직이는데 연기금이 안 움직이니까 보험 애들도 안 움직입니다. 연기금도 막 파는 시점은 지났어요. 만약에 연기금이 올해 연초처럼 1, 2, 3월 달처럼 연기금이 계속 하루 2, 3천억씩 퍼부었다. 장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연기금이 지금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나마 이제 매도가 끝나서 이나마 이 정도 그냥 옆으로 슬림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주체가 일단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 외국인들 1,000억 사면 1,000억 팔고 1,400억 사면 1,200억 팔고 이런 식으로 산 만큼 며칠을 그대로 팔고 판 만큼 며칠을 그대로 사고 이런 식의 조금 좀 무의미한 뭔가 방향을 쟤네들이 왜 사지? 쟤네들이 왜 팔지? 이렇게 웬만하면 얘네들 매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게 제 일인데 요새는 전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얘네 매수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매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의미 없이 사고 팔고 그냥 엿장수맘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수급이 좀 정상적으로 매도든 매수든 추세를 가질 때, 그죠?
한 방향으로 팔던가 한 방향으로 사던가 그래야 방향을 잡고 매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방향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배가 이걸 키를 안 잡고 있어. 선장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람에 따라서 그냥 배가 왔다 갔다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방향 없이 그냥 목적지 없이 그냥 정초 떨어져 다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장세가 좀 이러한 상황이다. 목적지 없이 계속 정체하는 국면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도 목적지가 얘네들이 목적지겠죠. IT야, 자동차야, 화학이야, 플랫폼 IT야 어디야? 방향이 없어요. 다 같이 그냥 올라갔다 빠졌다 정처 없이 그냥 돌아다니죠 배가. 그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좀 나은 쪽은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쪽, 그죠? 요쪽이 조금 낫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얘네는 뭐 그냥 붙박이죠. 얘네는 그냥 붙박이로 닷이죠, 닷. 너무 배가 멀리 가지 않게 닷을 그냥 내놓는 게 IT고요. 뭐 시총 지네가 두 개가 뭐 역시 25%인데요. 뭐 우선 1, 2, 3위가 얘네가 일단 닷마저 없으면 그냥 배는 뭐 그냥 가다가 암초에 걸리는 거고요. 그죠? 얘네는 닷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 확실히 그러니까 아닌 거는 일단은 이제 여기 좀 하지 말라 그랬죠. 철강 시클리컬주들, 포스코 또 뭐 LG화학도 요새 안 좋죠. 그죠? 전기차 쪽도 좀 안 좋고 믿을 거는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쪽도 뭐 전략 그대로 이제 역전할 수 있겠나요? 게임즈가 이거 2위에 있는 거 꼴보기 싫으네요. 이제 좀 내려와라 좀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올라가고 이제 많이 바뀌었죠. 시총 탑10 제가 계속 얘네들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바이오 쪽 이제 알테오젠 내려왔고 이렇게 이 시총 탑10에 있는 바이오주들 다 내려와. 얘네가 밑으로 올라가게 이러한 식의 흐름들이 아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전략 여러분들 좀 이렇게 업종군 그럼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투자 아이들 어떻게 세워야 돼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그나마 볼만하네요. 네,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순환매 계속 돌아야죠, 그죠? 만도, 성우하이텍,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 요새 좋잖아요. 현대차, 기아차도 뭐 추세는 일단은 다른 업종보다 먼저 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판매량이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주고 무엇보다 고가형 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죠? 뭐 경차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도 품질로 브랜드로 가는 이 마진 전략을 미국에서 통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은 이제 애플카 이슈에서 좀 벗어나서 본연의 모멘텀 우리나라 전기차도 잘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한 좀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주 위너 11 종목들 HTC 아이컨트롤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여기서 이제 24% 정도 여기서 제가 투자 이거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결국은 여기서 합병 공시 HTC 아이서비스 흡수 합병 HD랩스로 새 출발 6월 4일 날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종목 하루 거래 정지, 하루 거래 정지. 인수합병 한다니까 기업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바로 다음날 거래를 재개하면 어때요? 난장판 되겠죠, 그죠? 하루 정도 쉬면서 분석할 시간을 가져봐 하면서 이제 주가가 과열을 급등해도 하루 거래 정지시키잖아요. 과열로 인한 정지, 흡수합병 이렇게 기업에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는 거래소에서 하루 정도 거래를 정지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재료가 나왔죠. 갭상승해서 빵! HTS 9시 급하지. 재료가 나와서 갭 떴으니까 돈 벌었잖아. 그죠? 아니에요. 재료 노출입니다. 전량 수익 실현하세요. 요새 재료 노출이 시장의 배트가 짧아요. 왜? 시장에 힘이 없잖아. 배가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누가 낚싯대를 멀리 던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던져놨다가 또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데 계속 짧은 대로만 써야죠. 그죠? 얼른 거둘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뭐 뉴스만 뭐 들어가서 뉴스 나왔어. 갭 떴어. 그럼 얼른 던지. 지난번에 제로투세븐 산하제한정책 세자면 허용했을 때 갭 시간에 거래 상한가 갭 12% 13% 뜰 때 그냥 던졌죠. 제가.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박살 났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요새는 여러분들 뭐 하나 팁을 드리면 필요 없다. 일단 던지고 봐라.
일단 던져요. 뉴스 나와서 갭 떴다. 뉴스 나와서 시간당 거래에서 급등했다. 다음날 일단 던지세요. 배트가 굉장히 짧아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좀 뉴스가 나올 때 바로 좀 매도를 하시라는 전략들 이렇게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렌터카는 뭐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가지고 간 이유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다시 갔지만 눌림목 이후 여러분들 기관 수급형 종목들은 하나 또 팁을 드릴게요. 지금 강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강할까요? 자, 제가 지수와 항상 비교해 놓고 보라 그랬죠? 지수는 지금 지수 놓고 분석할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놓고 보세요. 그 내 종목이 코스닥 아닌데 뭐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코스피는 삼전이 혼자 다 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매매하시면 코스피 봐도 되는데 코스닥 종목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를 놓고 보면 좋습니다. 지수 자체가 이제 음봉이 굉장히 좀 많은 시점이라 지금은 그럼 무슨 종목 찾으면 됩니까? 양봉 많은 종목. 지수가 3일 연속 음봉이잖아요. 3일 연속 양봉 찾으세요. 급등 얘기가 아니라 3일 연속 1%, 2%, 2%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그게 내일 빵 터질 수 있습니다. 이 적산병 매매거든요. 양봉 3개 붙은 다음 날 매수하는 겁니다. 이 흐름들이 이제 여러분들 종목군들 흐름에서 11선을 타고 이런 구간들의 종목들을 찾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좀 붙어주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SK렌터카 13% 수익 거느시지만 계속 보시라는 말씀드렸고요. 한국고강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19%. 제가 여기서 끝 아니라 그랬죠? 끝일까요? 아니요. 해운주, 선광 40% 올라갔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10% 올라갔습니다. 오늘 또 19% 올라갔죠. 수익 나셨나요? 한국공항? 해운주를 못 먹었다. 컨테이너를 못 먹었다. 항공주를 못 먹었다. 한국공항이라도 사라. 19%. 오늘 59,000원에 매도 가격 잡아드렸는데 59,000원을 찍질 않았어요. 한 15% 정도 가지 않을까? 한번 툭 칠 때. 그래서 59,0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일단 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노란 톡방에서 매도 가격 한 번 더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 보유 중이신 분들 꼭 내일 매도 가격 좀 잘 잡으셔서 고점 매도가 잘 되셔야 돼요. 고점 매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좀 이격 부담이 크고 덜 먹더라도 뭐 50% 수익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5만 원 가격대에서 계속 왜 이렇게 안 움직여요? 사조산업. 사조산업 좀 사주세요. 사조산업 좀 사줘. 안 움직이네. 갖고 계세요. 일단은 이 흐름들 여기서 타다가 한 번 움직이니까 그냥 50%한 번에 날아가 버렸죠. 그죠? 72,000원 밑에서 전량 수익 실현 72,000원이면 여기가 어제 팔았거든요. 어제 72,000원 여기 올라갈 때 뭐 76,000원까지 올라갔더니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못 먹어. 올라갈 때 특히나 사조산업은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올라가고 꺾이는 거 보고 쳐도 돼요. 유동성이 많으니까. 근데 거래량이 유동성이 없는 종목들,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은 꺾이는 거 확인하고 팔면 훨씬 더 밑에 팔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일단 올라갈 때 탁 꺾으니까 오늘 떨어질 때 그냥 10%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종목들 여러분들 다음 제가 또 종목 드릴 테니까 어때요? 이번에 놓치지 말자. 자, 이번 주 위너11 종목을 못 드렸죠. 위너11이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바뀌면서 중간에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종목을 안 주지? 내일 모레부터 드릴 거예요. 금요일부터. 이번 금요일부터 위너11이 다시 지난 월요일날 했던 것처럼 드릴 거니까 그 공백 동안 여러분들 또 심심해 하실까 봐 돈 버셔야죠. 그죠? 유닛은 2종목만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유닛은 일단은 풍력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뭐라 그랬어요? 또 유닛은 한 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한 번 급등이 나오고 오늘 눌림목이 한 번 더 완성이 되는데 이 종목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올라갈 때까지 말씀드린 종목 예전에 대원미디어도 있었고 또 이번에 계속 유닛은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이제 아직 그래봐야 이제 한 5% 6% 올라갔어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왜 비가 온다 그랬죠? 왜? 인디언들이 뭐 주술의 힘이 강해서? 아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거든요. 한번 올라갈 때까지 한번 말씀드렸죠. 예. 왜 이렇게 좀 말씀드리냐면 이 지금 원전 탈원전을 그렇게 외치더니 미국 한번 만나고 와갖고 왜 이렇게 원전을 한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전이 좀 반친환경과는 좀 반대 아닌가요?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뭐 하지만 네, 뭐 효율성은 뭐 원전이 좋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요. 자, 원전 테마 그렇다 같다고 칩시다. 시세는 인정. 두산중공업 필두로 해서 뭐 한전 KPS, 한전기술 뭐 해갖고 뭐 보성 파워텍까지 가던데 아마 별의별 종목들이 다 갔었죠. 이 종목들 예전에 한번 강하게 맛을 봤었죠. 언제? 원전 수주한다고 가갖고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그래서 엄한 거 가서 막 수주해왔다고 결국은 다 엉터리 원전 수출이었지만 이 원전주들이 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 아주 강력한 기억이 있잖아요. 10년 전에. 그래서 이번에도 좀 강력하게 폭발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투자는 항상 이렇게 과거에 후광이 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때 저거 장난 아니었는데 이런 섹터들이 한번 또 치게 갈 때 크게 갑니다. 자, 우리의 그린 뉴딜의 1호는 누구였습니까? 풍력이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유닛은 여기서 뭐 지금의 두산중공업 부럽지 않게 올라갔었죠. 그죠? 뭐 2,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한 3배, 4배까지 그냥 한 달 만에 치솟았으니까요. 자,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어. 쭉 쉬었잖아요. 그죠? 쭉 쉬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쉬는 기간에 풍력 발전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졌고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 조금 미룰게요. 지금 풍력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원전할 때입니다. 정책을 바꿨던가 아니면 실적 자체가 뻥카였던가. 풍력이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유닛은 너는 돈은 못 벌잖아. 너는 뻥인 기업이잖아. 이렇게 기업 자체가 아예 X든가 아니잖아요. 풍력도 계속 정부 정책의 육성 정책의 1순위로 그린 뉴딜의 최선호로 기업에서 밀어줄 거고요. 나라에서 지원해 줄 거고.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졌나요? 아니요. 실적 어때요? 2020년에 48억 하고 이 적자 냈던 거 올해 1분기 흑자 100억 적자 내던 거 올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흑자 전환. 그래서 이 흑자 전환까지 나왔다. 그러면 업종에 대한 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진 것도 아니요. 기업의 실적이 나가린 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쉰 만큼의 또 에너지가 폭발을 해줘야죠. 그죠? 쉬었으니까. 변한 게 없잖아. 이때 에너지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분출될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계속 반만 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풍력 터빈 만드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두산중공업하고 유니슨만 있습니다. 뭐 CS윈드가 해외 풍력사를 하나 인수해갖고 터빈 쪽에 지금 들어오긴 했지만 이 우리나라 정책은 뭐예요? 우리나라 풍력 그린 뉴딜 정책은 쓰는데 해외 거 막 사다가 그거 수입하다가 풍력 타워 지면 되겠습니까? 국내 정책인데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하는 건데 수입산 쓰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유니슨의 이 하반기 모멘텀 지금 보면 우리나라 세계 5대 풍력 강국으로 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쉰 만큼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국보 디자인. 자, 어제 우리가 위너11 구간에서 종목에서 이번 주 종목을 안 들어서 제가 리베로 종목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쭉 그냥 종가까지 가더라고요. 우리가 사서 갔는지. 네, 아무튼 이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실적 보시면 굉장히 좋죠. 그죠? 영업이익 증가율도 보시면 영업이익 44억, 84% 증가. 매출도 굉장히 강하게 쳐주고 있는 흐름들.
건설주만 가나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순환매가 계속 돕니다. 순환매. 그 뭐예요? 건설주들도 이 시큐리티컬 관련 섹터로 주가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자,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어떤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위가 치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해운주, HMM, 페노션 가는 거 보고 항만 쪽도 봐야겠구나. 성광을 본 것처럼. 대한항공, 키웨이홀딩스, 진에어, 종목 항공주들 올라가는 것처럼 한국공항도 한번 봐야겠구나. 자, 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HTC 현산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면서 리모델링 맨날 짓기만 해야 돼요? 리모델링 수요. 이쪽도 분명히 수요가 확산되겠구나. 짓고 부시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업용 인테리어 디자인 1위. 강소기업이죠. 여기 이쪽에서는 내가 1위야. 이쪽에 아무리 뭐 상관없어. 이쪽에는 얘가 강력하게 수성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실적 많이 좋아졌죠.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투자 아이디어를 자, 지금 여러 유흥시설들이 있죠. 여러 유흥시설들이 막 폐점하거나 다 문을 닫거나 가게가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고 우리가 나가서 다시 밤 11시, 12시까지 논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재개장하려면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가게를 부시고 새로 지어요? 아니요. 그것도 얘네가 하는 겁니다. 다시 그 안에 노후된 것들을 바꾸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업체가 바로 얘네입니다. 코로나 회복 수혜주가 될 개연성도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흐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작년에도 250억 더블 냈어요. 2019년 대비. 코로나 회복 수혜주인데 코로나 피해 있을 때도 돈을 벌었네요? 그때도 벌었어요. 왜? 그때는 또 게임 회사들, 이러한 금융 언택트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또 많이 했거든요.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작년에 게임 회사, 금융 회사들 가서 새롭게 이쁘게 기업을 저어줬다면, 리모델링 해줬다면 이제는 다시 유흥업소들, 놀자 업종들 여기에 수요가 또 폭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피해도 코로나 수혜도 다 볼 수 있는 국내 인테리어 업체. 그래서 지난번에 이 기업을 제가 한번 어제 말씀을 드렸더니 국보 디자인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고 여기서 팔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매 여기서 다 팔고 안 했다가 지금 한 2,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서. 먹어본 게 제일 맛있죠. 먹어본 맛이 제일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맛이에요. 그죠? 그래서 국보 디자인 이번에 한 번 더 우리 홍단 종목으로 국보 디자인 두 종목 윤혜승과 같이 이번 주 종목에 목마르셨다면 꼭 수익 내시고, 없으시다면 내일 다시 한번 타이밍 저랑 같이 내일 잡아보시면 아마 이런 어려운 장세, 좀 정말 먹구름이 낀 장세, 좀 뭐라 그럴까, 좀 기분 나쁜, 뭔지 모를 기분 나쁜 이런 찌뿌둥한 장세에서 좀 단비가 여러분들 갈증을 좀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시간 오늘 이제 노란톡방은 제가 새로 이번 주에 오픈했죠. 하도 이제 워낙 제가 스팸 또 사칭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새롭게 만들어서 좀 클린한 작업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제는 와서 좀 편히 쉬세요. 좋은 종목도 많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은 좋은 수익 또 한번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은 하락장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장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사실 추세도 또 방향성도 없는 이 시장에서 종목을 잘 선별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도 방금 보셨듯이 이무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 그리고 리베로 종목을 선별해서 이 방향성 없는 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계좌 더욱더 붉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휴대폰에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을 따라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무학 전문가님의 수익률 뜨끈뜨끈한 위너 11 종목은요. 매주 금요일 9시 저희 홍당무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위너 11 종목으로 다음 주 시장 발빠르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노란톡방에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한번 선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이 켈로그 이미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 매수가가 17,000원이고요. 1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급등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제는 또 공매도 때문에 주르륵 무너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요? 지금 네, 총선에도 괜찮을까요? 네, 매수 주가가 뭐 워낙 낮으셔가지고 네. 일단은 부담 없이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3만 원에 사갖고 물어보면 이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왜냐하면 이런 급등했던 이런 특히나 중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보유자의 영역인 경우가 많아요. 매수가가 저기 우리 시청자분이 사신 가격대면 아주 편안하게 잘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네, 문제는 이제 3만 원에 사신 분들, 3만 원, 3만 2천 원까지 올라갔죠. 이제 여기서 사신 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여쭤보면 대답하기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함부로 또 하방을 말씀드리기도 힘들어요. 제가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올라갈 때 네. 제가 2만 2천 원, 2만 3천 원대부터 수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네. 근데 이게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여기서 제가 팔라고 해서 파신 분들은 열받는 겁니다. 왜 팔라 그랬죠 그때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또 물어보죠. 여기서 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저는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오늘 두산을 공매도로 들어갔어요. 공매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요새 공매도를 병행을 합니다. 제가 요새 공매도 했던 종목이 동국제강, 그리고 펜오션, 신풍제약, 이 세 종목 일단 다 수익 실현했고요. 네. 이 종목의 수익 실현은 급락할 때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방으로 수익 실현이 되는 거죠. 오늘 두산을 공매도를 어제부터 10만 원대 위에서 계속 공매도를 쳤습니다. 그럼 급락할 때 수익을 또 보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두산밥켓, 두산그룹주들 시세가 저는 일단은 너무 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일단 수익 실현을 이제 좀 하시라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저는 두산을 공매도했는데 두산중공업 갖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제가 두산을 공매도 칠 만큼 지금 두산주들은 제가 좀 과열이라 좀 보고요.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시세가 왜 나쁜 건가요? 그렇진 않지만 잘 보십시오. 주가가 급등을 할 때 누가 사서 올렸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 팔아제꼈습니다. 여기까지도 제일 신고가 갔을 때도 기관 매도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하루에 240만 줄 팔았습니다. 기관 애들. 그럼 이게 개인의 힘으로 올라간 건가요? 안 그래도 주변에서 제 주변에서 묻더라고요. 지금 두산중공업
들어가도 되냐고. 네. 그러니까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네. 우리 현대차로 가볼까요? 현대차 애플카 이슈로 주가가 올라올 때 기관 애들 엄청 팔았습니다. 누가 샀죠? 개인이 샀죠. 결과가 어떻게 되죠? 쭉. 그나마 현대차니까 이 정도 떨어져서 멈춘 거고요. 기아차도 어땠죠? 기아? 이제 계속 기아차라고 하네요. 네. 기아로 기아로. 중국명 바꿨죠. 이때도 네. 이 애플카 이슈로 주가 폭등했을 때 외국인들 지분율 내려가는 거 보세요. 확 꺾여져 내려가죠.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네. 외국인들은 신났죠. 와, 이게 이렇게 올라오네? 현대차? 외국인들, 기관애들 신났죠. 지금 두산중공업? 기관애들 얼마나 신나 있겠습니까? 외국인들하고. 야, 두산중공업을 내가 40% 먹고 팔았네? 근데 번 사람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겠죠. 주식은 재력성 게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잃어줘야 걔네가 버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잖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벌었는지. 여기는 뭐예요? 개미 투자자들의 무덤이 돼 있는 거죠. 거기 전사자들이 두산중공업 3만 원에 이거 뭐라 그러죠? 3만 원에 묻히다? 네. 3만 원에 잠들다.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제 얘기 같아서. 네. 그래서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아유. 개인 투자자를 두산중공업 3만 원에 잠들다. 3만 원에 영면하소서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과열은 다 봤잖아요. 과거에도 어떤 과열이 있었고 그 과열의 끝이 어땠는지. 그래서 지금 원전 쪽 관련주들은 수익 실현을 좀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켈로그님 너무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이제 묻히기 전에 수익 실현하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잘 챙겨서 나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다크 개미님이 또 올려주셨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매수가가 15,118원 맞나요 이게? 15,000원 금방 10만 5천원 금방인 것 같은데요. 50%의 로 가지고 계십니다. 물타기를 또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실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어떻게 좀 보시나요? 데브 시스터즈는 일단은 기대감과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과거 작년부터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야 영재가 나타났다. 야 얘 이렇게 똑똑한 애가 있었어? 얘는 뭐 천재야 천재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는 정말 대학을 가서 진학을 해서 이제는 회사를 다니는 어느 기업에 뭐 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어느 기업에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 즉 성장주에서 지금은 실적주로 바뀌어 있는 상황. 주가는 실적주가 강할까요? 성장주가 강할까요? 성장주가 강합니다. 성장할 때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실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어렸을 학창시절 지나서 사회생활을 하면 뭘 해야 돼요? 책임감이 생기죠. 부양할 가족이 생기죠. 뭐예요? 실적으로 주가 상승을 계속 검증을 해주는 구간을 들어간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무럭무럭 잘하만 다오, 실적 개선만 보여다오 했는데 이제는 주가가 어떻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 내려간다? 실적 갖고 와. 200억 자 실적 볼까요? 200억 벌었어요. 자 적자 회사가 만년 적자 회사가 쿠키런이 대박이 나면서 1분기에만 200을 벌었습니다. 정말 놀랄 노짜죠.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입니다. 작년에 이런 기업이 뭐 있었어요? 시즌 뭐 물론 좀 틀리죠. 얘가 코로나가 뭐 다시 회복된다고 쿠키런을 안 할 건 아니지만 시즌은 확실히 키트는 덜 팔리겠죠, 그죠? 그런 논리는 아니지만 시즌의 실적이 정점일 때 주가가 정점이 아니라 주가가 워낙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더 이상 못 달리는 거예요. 이 종목도 보면 이 종목 그러면 실적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다시 12만 원, 15만 원 가려면 판단을 해보세요. 200억 정말 놀라운 실적 냈지만 2분기 때는 300억 내줘야 되고요. 3분기 때는 400억 내줘야 되고요. 4분기 때 500억 내줘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분석이 되시면 홀딩. 일단 쿠키런도 모든 게임이 그런 게 일단 어느 정도 오픈빨 지나면 조금 정체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뭐 미지수긴 하지만 주가는 항상 욕심쟁이다. 실적이 계속 터져줘야 만약에 2분기 때 실적이 200억, 230억 내주잖아요. 이것도 놀랄 일이지만 주가는 떨어집니다. 영업이익이 정체가 됐네?
주가는 안 빠졌는데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실적이 계속 좋아져야 주가가 유지가 되는데 주가가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실적이 정체다. 주가는 무서워 떨어지죠. 실적이 정체다 떨어집니다. 얼마나 부담입니까? 실적으로 계속 현재 주가를 검증을 해줘야 된다는 피곤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 이 종목도 이제는 뭐 실적이 좋아진다면 할 말 없겠습니다만 2분기 때도 400억 내주고 뭐 3분기 때도 뭐 700억 내주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 캐릭터 게임 이게 뭐 RPG면 모르겠는데 캐릭터 이 게임으로 이 좀 오픈바를 넘어서기는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종목 교체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크 개미님, 데브 시스터즈 사실 실적이 계속해서 더 올라야 하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다른 종목으로 조금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한가님께서 또 올려주셨습니다. 한국 맥널티고요. 매수 가격이 12,35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맥널티 오늘 사실 4% 가까이 빠지긴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거 제가 잘 압니다. 네. 우리가 이거 이번 주 월요일에 팔았거든요. 아, 이미 매도를 하셨어요. 네. 이거 여기 월요일 날 12,300원 아주 기가 막히게 아침에 팔았죠, 그죠? 아침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9시 5분 다 던졌어요. 왜? 제가 D-Day 테마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 홍당무 애청자분들 D-Day가 그날 반드시 팔아라. 이 SM 라이프 할 때도 윤여정 상을 탔죠.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고점 찍고 박살났죠. D-Day가 오면 팔아라.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때도 관련주들 진양산업 당선되고 다음날 폭락했습니다. 당선되는 거 확인하고. D-Day 날은 주가가 급락을 하는 거예요. 재료가 완전 소멸되는 겁니다. 한국매널티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관련해서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신세계와 롯데가 2파전으로 붙었는데 월요일이 본입찰이었어요. 이제 본입찰이 끝나면 이제 조만간 입찰자가 선정이 됩니다. 입찰은 본입찰 때까지가 기대감이. 누가 올까? 카카오도 올까? 네이버도 올까? 이마트랑 롯데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몸값이 얼마일까? 본입찰이 끝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이제. 왜? 선수들이 일단은 막 경쟁을 하고 할 때 스포츠도 재방송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끝난 경기를 뭐하러 봐요? 막 역전도 했다가 막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한국매널티 이베이 코리아 본입찰 관련 재료 월요일 날 디데이였잖아요. 재방송을 안 보셨거나 처음 보셨거나 이거를 그날 안 파셨으면 굉장히 또 잘못하신 겁니다. 본입찰 아직 협상 대상자 남아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한국매널티와는 원래 상관이 없어요. 한국매널티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서 관련한 종목으로는 옛날에 이베이 코리아와 관련해서 뭐라 그러나요? 좀 잘하는 기업들 몇 명 뽑아주잖아요. 너 반장해 이런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맥널티가 우수 협력 업체로 이베이 코리아 선정이 돼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 관련주로 주가가 움직이긴 했지만 본입찰 월요일로 재료 소멸 끝. 네, 그래서 한국매널티는 앞으로 만약에 계속 갖고 가신다면 굉장히 고난의 길을 거두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매매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디데이 테마 절대 매매 원칙을 디데이 날은 반드시 파시는 걸로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님 한국 맥널티 저희는 이미 청산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도 타이밍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밤 9시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